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영어, 한국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during the conference we provide a simultaneous 본 컨퍼런스에서는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이 네, 그리고 줌 웨비나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화면 하단의 동시 통역 메뉴를 통해서 한국어, 영어 원하는 언어 선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WH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하며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작년과는 달리 온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컨퍼런스 주제는 뉴 노멀 시대 국가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전통의학으로 세계적으로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정책제도 방향과 최신 연구 동향을 16개국 5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루디 에거스 국장과 경희대 정의재 한방병원장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뉴 노멀 시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연 들어볼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총 11개의 세션으로 개최되고요. 한국한의학진흥원은 WHO의 전통 보안의학 전략, 전통의학 교육 및 면허 제도, 그리고 전통의학 감염병 관리 현황, 공공보건 분야 내 전통의학의 역할,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 확산, 그리고 한국 필리핀 전통의학 특별 세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일 한중 심포지엄, 국제 침술 심포지엄, 그리고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전통의학 건강보험 정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ICT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컨퍼런스 일정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저희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국내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념으로 추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조 강연 해주실 분이죠. 루디 에거스 WHO IHS 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순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전통보안의학 국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앞쪽에서 인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헤슬사 조이스 앤 시르나이 필리핀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앞쪽에서 인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나벨 피오나데 구즈만 필리핀 국립전통대체의학 연구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라빗 아키라 세리노트 태국 마히돌 대학 약학부 부교수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트윈티 튜통 베트남 호치민 의학대 전통의학 과장님 역시 우측 앞쪽에서 인사 주십니다. 네, 계속해서 본 행사를 주최하신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학 정책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본 컨퍼런스를 주관해 주셨죠.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 청해 듣겠는데요. 먼저 본 행사의 주관사인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님의 개회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 정창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WH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주관하며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연구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컨퍼런스를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확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보건기구와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해주실 세계보건기구 루디 에거스 국장님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정의재 원장님 그리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한의사협회 홍지희 회장님,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과 행사를 후원해 주신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들어서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16개국 54명의 전문가들이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하며 함께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 초고령화 사회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래의학으로 발돋움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과학화와 표준화입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에 앞장서온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러한 세계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정책, 제도, 최신 연구 동향,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 보건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의학이 지혜롭게 대응하고 한층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통의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현 원장님께서 본 컨퍼런스를 여는 개회의 말씀과 함께 또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환영사인데요. 이태원 사고 수습으로 인해서 오늘 조규용 장관님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학정책관님께서 장관님의 환영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국장 강민규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이태원 사고 수습 관련 일정으로 인해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환영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대독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환영사 대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2022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WHO 통합보건의료서비스국의 루디 에거스 국장님과 한국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정희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정창현 원장님, 또한 동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하시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WHO 본부와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직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뉴 노멀 시대 국가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전통의학입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일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염병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감염 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생활화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국민보건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1차 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은 예방의학, 통합의학으로서 국가의 1차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WHO도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1차 보건의료가 근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에게 국가 1차 보건의료 체계에 전통의학을 통합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이 가진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미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전통의학을 적절히 통합하여 보장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의학을 표준화하여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과 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확대도 필요합니다. 전통의학도 현대과학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전통의학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국 전통의학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 현황에 대해 지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한 뉴 노멀 시대 전통의학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계 전통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옥 대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 자리를 통해서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대응한 뉴노멀 시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환영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 말씀 이어갈 텐데요.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홍지희 협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올림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예정되었던 국제행사인 만큼 소기에 계획했던 대로 훌륭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16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학에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님과 WHO 루데가스 국장님, 그리고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뉴노멀 시대 국가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은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전통의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학을 활용한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언제 다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WHO의 전통의학 전략과 교육면허, 국제침술 심포지움과 전통의학 관련 건강보험 정책, 표준 임상진료 지침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역할 등 이번 컨퍼런스에서 준비한 다양한 발표 주제는 전통의학의 제도적 발전과 미래의학으로 도약할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기나긴 코로나19의 끝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16개국 전문가 여러분이 전통의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의학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기틀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국가별로 이 전통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인사 말씀 청해 드릴 텐데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님의 축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입니다. 오색 단풍의 그 정치로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끝자락에 2022 글로벌 그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의 그 팬데믹에서 벗어나 막혀있던 하늘길이 열려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간의 정보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내외 내외빈 및 그 전문가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대한한의학회는 양일간 3가지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먼저 이크마트와의 공동 심포지움을 통해 친구의학의 국제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동양의학회와 귀비탕, 가미귀비탕에 대한 임상기초의학의 발표라는 주제로 한일 심포지움을, 마지막으로 중국 중화중의학회와 침술, 치료 처방의 임상응용과 고관절 질환, 통증이라는 주제로 한중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중일 전문가분들이 유익한 강연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한의학회는 매년 학술대회 및 정책 세미나 개최, 각종 연구과제 수행 등 다양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학의 표준화, 세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이크마트 월드 아큐펑처 컨그레스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등 한의학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글로벌 전통의학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진흥원과 대한한의학회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뉴노멀 시대에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제 컨퍼런스, 본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축사 청해 드릴 텐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님의 축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입니다. 먼저 2022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정책국장님, WHO 본부 및 서태평양 지역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창현 한국한의학진흥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님, 홍주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고 세계의 보건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전통의학은 그 힘을 발휘했으며 국민들에게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글로벌 전통의학의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전통의학의 과거,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전통의학의 개성과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AI 한의사의 개발, 한의 빅데이터 구축, ICT 융합,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문도, 산업도, 국경도 허물어지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의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도 전통의학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역사적인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22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개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앞으로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과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빈 분들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 이제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전통의학의 미래 또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오늘 첫째 날 기조 강연 저희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 주최사인 WHO 루디 에거스 국장님을 모시고 WHO의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및 전통의학 전략을 주제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저 또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얼마 전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비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모든 분들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게 기조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루디 에거스라고 합니다. WHO 통합보건 서비스 담당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 특히나 WHO의 역할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환자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자들 간의 접점에서 바로 우리의 역할을 더욱더 모색하고자 본 자리에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모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가 되었건 의사가 되었건 아니면은 전통의학 전문가가 되었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자 그리고 의료진 간의 접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러한 환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WHO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환자들의 니즈는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진료가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진료의 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가 단순히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또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안전한 진료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진료의 종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의 접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환자의 이 접점에 결국은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들을 잘 설계하고 또한 관리를 함으로써 서로 별개의 그런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잘 통합된 관리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HIV, 에이즈를 각각 별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합되고 관리된 상태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차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었건 아니면 종합병원이 되었건 아니면은 개인 클리닉이 되었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 측과 이를 받는 환자 간의 접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거 기반의 전통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두에서 전통의학의 이러한 위치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양질의 전통의학의 제공이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통 그리고 보안 그리고 통합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련해서 많은 니즈가 존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회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러 천연 제품들이 전체 승인된 의약품 중에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달러의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죠. 한약 또는 미용 뷰티 제품, 웰빙 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전통의학 관련해서 무려 2,600개의 논문이 WHO 코로나19 리서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또 지속가능 발전,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유산, 권리 등과 관련해서도 전통의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의 인구가 전통의학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러한 전통의학 관련해서 증거 또 데이터 표준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통의학에 대한 1차 보건의료 그리고 보편적 의료 보장에 있어서의 전통의학이 갖는 기여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국가들이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백만 전통의학 종사자들 또 인증제도, 보건시설 아니면은 비용 관련해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는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오랜 역사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 스킬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와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보안의학과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안의학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의학 또 보아의학의 일부가 전통의학 또는 일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하나의 표준화된 그런 의학으로서 전통 보안 의학을 통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 WHO에서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통의학 그리고 보안의학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는 총 98개가 됩니다. 전체 WHO 회원국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 109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 보안의학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개 회원국에는 전통 그리고 보안의학 관련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4개국에서는 한약과 관련된 법규가 있고요. 그다음에 78개 국가에서는 TCM 관련 제공자들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전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것이죠. WHO의 각기 다른 지역을 둘러보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 뭐 한국이라던가 중국, 인도, 티베트 등등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통의학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전통의학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 보안 의학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회원국에게 많은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전통의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또는 도전 과제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많은 회원국이 리서치 데이터 또는 증거가 전통 보안 의학 관련해서 많이 필요하다. 현재 부족한 것이 이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 99개 국가들이 지금 전통 의학 관련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또한 리서치를 위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라고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보안 의학 관련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다. 그리고 교육,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 보안 이야기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아직도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고, 특히나 리서치 그리고 증거 확보에 많은 니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의학 관련한 WHO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워킹 그룹이 최초로 구축이 된 게 1976년도입니다. 전통의학 육성 개발을 위한 워킹 그룹이 바로 WHO 본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통의학에 관한 접근 방법을 육성을 함으로써 전통의학이 보건,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그런 진료를 전통의학 쪽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977년도에는 WHO 전통의학 육성 개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통의학을 대표해서 한자리에 모이셨고, 전통의학을 또한 개발 육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은 1차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점점 더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스타나 선언을 통해서 특별히 1차 의료 보건 체계에 있어서 전통 지식과 전통 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전통의학 관련된 두 가지 전략을 내놨는데요. 2000년에서 2005년, 그리고 최근에 2014년에서 2023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다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 전통의학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보다 최근에는 보시게 되면 2014년 5월에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즉, 이 세계보건총회 전통의학 결의안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WHO의 전통의학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이를 통해서 전통의학을 1차 보건의료 서비스 내에 통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WHO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WHO도 각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TCM 의학의 안전성과 품질,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WHO와 회원국 모두에게 해야 할 이러한 대책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WHO의 이 전통의학 전략을 보시게 되면 전통 보안 의학이 건강과 웰리스, 사람 중심의 보건, 그리고 보편적 의료 보장에 맺을 수 있는 기여도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전통의학의 제품과 프랙티스, 그리고 관련 의료진들에 대한 규정, 연구, 보건 의료 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M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식 기반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편적 의료 보장에 기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WHO가 지식 기반 그리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 또 QA와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적절한 활용 그리고 1차 보건 의료 체계로의 편입 등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WHO의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WHO에서 현재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프랙티스, 의료진, 연구, 그리고 통합과 관련되어서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모두에 있어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질과 안전성을 위한 굿 프랙티스, 약물 상호 작용, 약물 각조 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또 트레이닝 벤치마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제 관련해서도 이것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 한의학 관련된 연구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즉 서양의학 기반의 그런 연구 방법론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전통의학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점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를 더 많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을 좀 더 재설계하고 더 개선을 하여서 충분한 한의학 그리고 전통의학 관련된 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양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2023년 이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실제 WHO의 많은 회원국들이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통 보완 의학에 대한 전문가 자문 패널을 구축했고요. 뿐만 아니라 WHO 협력센터들을 구축했습니다. 전통의학과 관련된 WHO 협력센터를 구축했고요. 뿐만 아니라 생약과 관련된 국제규제협력센터 그리고 비정부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위한 그러한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WHO 협력센터가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두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협력센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와 중동에만 아직 협력센터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서태평양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토착의학부터 해서 페루 같은 데는 그렇고요. 또는 인도의 생약의학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센터가 있고 총 26개의 WHO 협력센터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 의제와 관련해서 WHO가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전통 보완 의학 임상 연구와 관련된 기술 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WHO 글로벌 전통 의학 센터가 인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근거와 데이터 지속 가능성으로 혁신에 있어서의 WHO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WHO 협력 센터가 있는데요. 케냐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이 협력센터로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국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WHO가 직접적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전통의학 영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통의학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WHO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위임을 받아서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트레이닝 워크숍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경험과 선진 관행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에도 이러한 워크숍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카오 정부를 지원하는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WHO는 화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 전통의학의 품질 그리고 QA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보건 관련된 트렌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총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연간 보고서들을 내놓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건 지표와 관련된 이러한 레퍼런스 리스트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 질병 분류 기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의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모듈은 이미 만들어졌고 두 번째 모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TCI와 관련된 결의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단순히 WHO 레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UN 총회에서 이러한 결의안들이 채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보편적 의료 보장 그리고 전통 보안의학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고위급 회담 적지 선언문들을 내놓고 있고 세계보건총회 결의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신설이 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잠나가드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협력, 이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WHO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있지만 인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WHO의 역량을 더더욱 강화해서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혁신을 더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WHO 글로벌 센터의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과 고대 지혜를 활용을 해서 세계인과 또 세계를 의 복원을 증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거 기반의 학습, 리더십과 파트너십, 데이터 분석, 지속 가능성과 평등성, 혁신과 기술 이것을 이제 주력 분야로 두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센터가 지금 발족은 되었지만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내에 이제 실제 운영까지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실제 WHO 기존 협력센터와도 좋은 인터랙션을 하면서 WHO의 역할을 더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WHO의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전통의학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2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과 기조 연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오후 1시부터 세션별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이곳 그랜드 볼룸에서는 WHO 전통 보안의학 전략 세션, 전통의학 교육 및 면허제도 세션 진행될 예정이고요. 2층에 위치한 미팅룸에서는 한일 심포지엄, 한중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ICT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